당원 모바일 투표율이 높아지니까 이제 각자 후보들이 자기 쪽에 유리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 측은 전통 지지층이 많아서 우리가 유리하다. 홍준표 후보 측은 젊은 층 유입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하다. 뭐 자기 편한 대로 분석하고 있는데 두 분의 좀 분석을 듣고 싶습니다. 당심 이번에 어쨌든 당심이 또 중요하다 하니까 당심이 누구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일단 윤석열 후보 측의 이제 주장과 홍준표 후보 측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측의 주장은 일단 2030, 40 세대의 당원이 많이 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5월부터 9월 사이에 모집된 당원 중에 한 44% 정도가 2040. 그리고 이제 누계상으로는 한 35%가 2040이고요. 또 수도권이 35%나 지금 당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남권 이제 당원 규모가 한 42%, 50%가 좀 붕괴돼서 좀 낮아졌고 수도권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점은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반색할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남권 당원이 이제 많은 수를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 40, 한 2%, 3%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70대 이상 어르신들도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2040, 5060을 따지면 사실 35%대 65%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바도 또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 민심과 당심 중간 어디쯤에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 6.11 전당대회 때는 이준석 당대표와 나경원 이 두 후보 간의 대결이 사실 당심에서는 2.5%포인트 차이밖에 안 났어요. 그러니까 민심과 당심 사이에 당민심 정도, 그러니까 당심이 조금 반영된 당심과 민심 사이의 당민심. 근데 지난번 민주당 3차 경선인단은 투표는 아시다시피 민당심입니다. 민심이 조금 더 반영된 당심, 민당심.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준석 대표 전당대회 때 28만 명의 당원이 지금 57만 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28명 더하기 29만 명이 됐기 때문에 민심이 살짝 더 반영된 이런 당심이 아닐까라는 점에서 민당심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선다고 해도 큰 폭의 이 일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제 오늘 이제 그 모바일 투표를 했는데 투표율이 높았다는 거. 그럼 그것은 결국은 2040이 많이 투표를 했을 가능성을 점치고 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투표 방식 자체가 핸드폰으로 이 터치 방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2040이 좀 익숙한 방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걸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40대 이하가 대략 이번에 20만 명이에요. 그리고 50대가 16만 명이에요. 60대, 70대가 22만 명이에요. 그렇다면은 50대를 중간층으로 봤을 때 4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투표율과 득표율을 우리가 따져보면 어느 정도 승부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또 2014년도에 또 당대표 보좌관을 하면서 당원 관리를 좀 해보지 않았습니까? 김무성 대표 당시죠. 그렇습니다. 그때 봤는데 대략 그때 당원들이 대략 20만에서 25만 명이었어요. 책임 당원들이. 그런데 대략 한 8만에서 10만 명 정도가 약간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때는 뭐 모바일로 당원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서류를 써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대략 8에서 10만 명 정도가 어느 선거에도 투표를 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허수. 그 당시에 당원 비율을 보면은요, 대략 80% 이상이 50대 이상이었고, 20% 정도가 40대 이하였어요. 그렇다면은 대략 허수가 어느 연령층에 더 많았느냐라고 본다면 이번에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은 40대 이하의 연령층에서 투표율이 더 높아졌다. 40대 이하에서는 여론조사를 보면 홍준표 후보가 앞서고 있으니 객관화된 데이터로 보면 홍준표 후보가 당원에서도 그렇게 밀리지 않을 거다. 저는 그 투표율을 대략 한 55% 정도로 봐요. 그리고 60%가 넘어가면 아마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당원에서의 표심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당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바로 예측 들어가는 거예요? 최종 후보는 누가 될 것인지 바로 예측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부담이 좀 덜한 장성철 교수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왜 부담이 덜해요? 왜냐면 엄청나게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있어요? 그럼요. 저도 정치 평론가인데 틀리면은 제 말 어떻게 믿겠습니까? 많이 틀려 오셨잖아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거의 많이 맞았어요.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의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네. 말씀드리는데 저는 일반 민심에서 여론조사를 봤을 때
홍준표 후보 쪽에서 대략 8에서 10% 정도 평균적으로 이기더라고요. 일반 민심에서. 예. 그걸 봤을 때는 홍준표 후보가 좀 유리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그 조건은 어쨌든 당원 투표가 60%를 넘어야 한다. 투표율이 60을 넘었을 때. 근데 지금 60%가 넘을 거로 예상되잖아요. 예, 65% 정도 예상이 돼서 홍준표 후보가 그래도 좀 이기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택수 대표님. 일단 당심 50, 민심 50인데 민심에서는 최근에 국민의힘 경선률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화 면접 그리고 무선 100%로 한 조사 방식이 네 군데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대략 모른 무응답을 제외하고 윤석열 후보보다는 홍준표 후보가 한 10%포인트 앞섰어요. 네. 그러니까 10%는 민심에서 홍준표 후보가 앞선다는 것을 상수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당심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네. 당심이 민당심이냐 당민심이냐 예. 어느 쪽에 방점이 있느냐인데 지금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최근에 가입된 당원들의 성비가 남성이 60, 여성이 40이랍니다. 이거를 당 관계자한테 제가 지금 성비에는 이제 연령비나 뭐 이런 지역비는 나와 있는데 네. 성비가 없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성비가 대략 6대 4인데 특히 3040이 남성의 비율이 80%에 가깝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남성에 유리한 후보가 누구냐? 홍준표 후보가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남성 층의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건 그런 맞습니다. 차원에서는 당심이 당민심이냐 민당심이냐인데 당민심이어도 이 남성층의 인기가 많은 홍준표 후보가 또 그 계층이 투표를 지금 많이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큰 격차 없이 아주 팽팽한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여전히 그 윤석열 후보가 10% 이상 차이가 나는데 요거랑은 이제 그게 연동되는 게 이제 없습니까? 완전 당심, 예전의 당심이고요. 아, 예. 그게 이제 한 15에서 20%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윤석열 캠프는 그걸 지금 믿고 있고 민심을 조금 제가 볼 땐 방심한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경선 룰을 사실 ARS 조사도 편입을 시켰어야 됩니다. 윤석열 캠프 입장에서. 네, 그런데 홍준표 후보한테 유리한 전화 면접 조사만 네. 100% 지금 채택이 됐기 때문에 네. 경선 룰 자체가 윤석열 후보한테 좀 불리한 네. 이 룰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룰이냐에 따라서 사실 완전히 이 당락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민주당 3차 경선 때도 사실 0.29%가 이 후보자를 사퇴한 사람들을 무효표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기준을 예.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네. 이 결선 투표도 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도 전화 면접 조사만 100% 채택됐다라는 점이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락을 가를 수 있는 나중에 이제 평가할 때 그런 변수가 아니 근데 그 누군가는 뭐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 누군가는 윤석열 캠프한테 불리한 방식을 채택한 게 아니라 네. 기존 방식대로 채택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기존 방식도 지난 6.11 때는 이제 뭐 민심 당심이 섞여 있었는데 서울시장 선거 때는 사실 100% 여론조사로만 했습니다. 뭐 이 바꿀 수 없는 룰이라는 건 없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바꿀 수 있었는데 윤석열 캠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간단하게 좀 설명 하나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대상으로 했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대략 윤석열 후보가 10에서 20%를 앞서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추측을 하면 당심에서도 그 정도로 윤석열이 앞설 것이다라는 그렇죠.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런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자 20대 비율, 30대 비율, 40대 비율, 50대 비율, 60대 비율을 비율을 맞추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당원 투표는 그 비율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네. 예를 들면 40대 이하에서 홍준표 후보가 앞서는 그러한 층에서 거기는 그러네. 투표율이 80%, 90%가 될 수도 있고 뭐 윤석열 후보를 더 강하게 지지하는 60대 이상에서는 투표율이 50%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섞어서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조사 결과를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는데 그것과 이번 경선의 당심과 일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죠. 왜냐면 여론조사는 인구 비례 가중치를 두는데 그러네요. 투표는 듣고 전혀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아주 예리한 분석이었습니다. 제가 엄청 예리합니다. 제가 깜빡했던 얘기를 아주 정확하게. 사실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와줘야 되는데 네. 여기서 나와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